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현상이 오늘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춘곤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춘곤증은 엄밀히 말해서 병은 아니지만요. 이런 증세들은 누적된 피로감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칫 나른해지기 쉬운 봄날 생활에 활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곳으로 떠나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우리 지역 장날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싸, 재수! 웬고하니? 가는 날이 진영 장날이네. 이거 할게 줘도 안 가나? 자, 두 잔에 5,000원. 원래 이게 아직 이걸 모르면 어떡하노? 네? 이거. 와, 안다. 와, 안다. 우와, 크고. 저기 큰 게 나옵니까? 예,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야, 뭐좀 드리고, 예. 시작부터 여기저기 시선 압도. 달래, 냉이. 달래, 냉이는 없어, 다 팔았어. 쑥갓, 취나물, 겨울초. 다 보면 새로 올라오는 거지. 근데 여기 맛있지, 여기 더 비싼데. 내 보러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 맞지요? 이거 보러 왔다. 고생하세요. 예. 5,000원. 28부터 요 자리였어. 요 한 자리. 지금 60 넣어. 내물라고 이 몇 개는 안 가놨는데. 다음에 사이. 그렇지. 다음에 많이 안 가놓을게. 순남 여사의 단골 비결이다. 발톱이요. 발톱? 닭발톱. 닭발. 네, 닭발톱은 진짜 이뻐요. 어머니 손이 이쁩니까? 닭발이 이쁩니까? 닭발이 이쁘죠. 어머니 손보다? 네. 닭발 이쁘지. 올려놓고 뭐 으라가고 먹으면 됩니다. 벌겋게 고추장 벌겋게 해갖고 입이 벌겋게 들어가고 몇 들어 그럼 보이죠. 아이고 닭 사람 많이 어딨어. 닭발리. 어지러운데 좋습니다 할머니. 오리가 잘 오시라세요. 오리하고 사람 어딨어. 나보다 더 잘하네. 김해시 북서부의 위치 55,000 진영 읍민의 밥상 고민을 들어주는 곳. 진영장 칭찬해. 하고 여러 가지 또 전구지 씨하고 또 우웅 씨하고 그래. 빨간 감자, 흰 감자. 고구마 아닙니까? 아니다, 어떻게 고마워. 다 맛있다. 맛있는데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흰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냥 이제 시야철 모종철이고. 예, 좋네. 모종 중에는 지금 뭐 대파 모종. 어른가 말라는 지금 물러가다 이가. 자기네는 정구 씨가 하지 말아서 한 이만치 사가지고 그래. 나긴 잘났는데 까먹어 싹다 흡입니다. 수고했어. 땅 파고 씨 뿌리는 계절. 진영장에도 봄매화가 한껏 우아하게 흐드러진다. 어머니보다 팔을 더 잘 까시네. 얘는 살림 사는 사람이 좀 잘해요. 전문가입니까? 이거 안 사람이 그전 바깥 사람이. 이걸로 되는 거라. 옆에서 그거 맞다 해야지. 그렇지. 마음에 안 든답니다. 파 까는 게. 예. 아니 어머니 눈치를 보시는데. 집에 가면 또 많아 죽거든. 멸치국시 한 그릇 주세요. 2,500원. 싸고 맛있고 장난마다 와요. 하나 주소. 예? 잡수 있어. 우리 장난만데 이거 안 먹으면 병신나. 나는 전부 사고 자기는 그렇지 사고. 난 내대로 저기에서 사가 내려오려 또 살아난. 장보다 말고 자리 잡고 후루룩 출출할 때 최고예요. 끝다리 4일 9일 이우지 창원 부산 밀양에서도 사람 사는 냄새 찾아 복작거린다. 아드님이십니까? 네, 아들. 저는 이제 2년 됐습니다. 해운대에서 가게 하다가 망해갖고 여기 나왔습니다. 망하기는 왜 망해? 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못 하잖아. 이 공간을 혼자 뛰다니겠어요. 일이 큰 전에 혼자 못 하잖아. 그럴 땐 아들이 최고지. 이리 가라, 아들아. 여기 가라. 어떻게
3,000원인데 두 개 하시면 5,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3,000원인데. 아들이 앞에서 힘이 되고 든든하게 좋지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이걸 노력하는 데가 없어. 아들은 한 수 배워서 좋고 엄마는 일손 거들어 좋다. 무엇을 좀 가갈랍니까? 한개 많지니까. 노래 좋아하시는가 봐요. 계속해요. 노래가 아니고 굉장히 좋아. 아니 땡땡. 우리 보통 하는 거 좋아하지. 집에 기계가 있으니까 들고 노는 거 애들하고 놀고 다 좋아해. 어떻게 제일 잘 나갑니까? 건강하고 나이트 돌리는 거. 밑에 가려면 하단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안 됩니다. 어느 내려가야 돼? 예. 위에는 좀 길고 밑에는 아무래도 밑에가 더 단파에 맛있는 위에는 길고. 지금 뭐 많아 지금 뭐 어디나 뭐 잡아 우리 하나 목숨 안 해 뭐. 이거 무침하면 맛있어요. 시래하고 먹어야지. 누가고 먹어. 우리 아니. 아, 계란이 아닙니까? 네, 우리 아니. 왜 우리를 키우고 있어요. 매주도 국산콩으로 담근 매주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떼었어요. 보시고 어머니 둘러보시고 오세요. 우리 시고모님이세요. 아, 고모님하고 장사를 하세요? 예. 닮은 것 같아요. 네. 이모도 많이 닮았지요. 이모도. 예? 친고모처럼 잘해주십니다. 아, 우리 콩나물 공장 하는데 도매하면서 제가 장난은 나옵니다. 넉넉한 인심에 싱싱한 물건 천지. 명품 시장으로도 당당히 인정받았다. 큰 딸은 7,000원. 둘째 딸 5,000원, 셋째 딸 3,000원. 막내는? 막내는 노예 한지 알아. 잘생겼나 못생겼나 따라서. 둘째 딸보다는 큰 딸이 낫지. 미스 코리아 진, 또 미스 코리아 선. 이거는 밭에서 바로 고기라 싱싱합니다. 아침에 따옵니다. 빨리 좀 해주소. 나도 맛있어. 둘째 딸. 새고마이 다네. 안내 가시다. 예. 자, 멍게 3입니다. 멍게 3 드시면 입맛도 돌아오고 제일 고양이. 이제는 제일 명품가이죠. 신림장에서는 최고 명품가. 이게 목이 중요하니까 장사도 목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진 한 20명 이상 됐다고 보면 돼요. 4시 반에. 그럼 몇 시에 들어가십니까? 9시. 밤 9시. 그래서 왜 여보 사랑해 여보 나오는데? 사랑해 이렇게. 그래야 고기 잘 팔린다니까. 항심이 많죠. 미안한 마음 항심이 많지만도 근데 생활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마워요. 이 집에 맛있어요. 양도 많이 주고. 짠 하나 사거든요. 이모, 뼈는 많이 안 하고 살을 많이 넣어드리죠. 천천히 하나 주세요. 무슨 자리에? 이모는 만 원짜리야. 이거 많아요. 이모는 만 원짜리. 이모들의 장날 간식. 막살만 낸 족발이 맛깔스럽다. 앞다리. 제주는 앞다리. 뒷다리가 맛있어요. 뒷다리가 맛있어요. 당연히 앞다리가 맛있고요. 뒷다리는 터벅거려야죠. 그래서 족발집에서는 선호를 안 하죠. 먹이라고. 맛있는 거만 팔고 장사를 좀 오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거 팔고, 좀 싸게 팔고 많이 팔고. 다대포. 하단 누군데? 울산 누군데? 김이 누군데? 그러면 쉬는 날 있습니까? 쉬는 날 돌아갑습니다. 큰 차나 작은 차나 집사람네 장모님이라고 직원들 데리고 로테스 돌아갑니다. 가족 기업이네. 예. 가족 체인이라도 건강하죠. 네, 3남매고요. 3남매 다 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상남매도 작년인가 이거 강남아 사랑에 애도 출연. 남자 두 분? 네, 맞아요. 정말 센 걸로 30근 여기 직접 쌌거든요. 앞다리만 몇십 톤씩 이렇게 받아오니까 아무래도 다른 집 족발집보다는 싸게 팔고 많이 팔아야 조금 나가 먹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야, 때깔 한번 기깔나네. 드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도 우리 집보다 싼 데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5,000원이에요. 같은 경우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런 거 모르니까 주방장한테만 의지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크게 한번 말아먹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결국에는 내가 아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솔직히 족발 장사가 젊어서 할 수 있는 장사는 조금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족발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자신이 있죠. 네. 이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엄마가 알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웬만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보다는 지금은 좋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업이 천직이 된 윤미 씨 부부. 쫄깃하고 맛있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경남 김해의 진영 장날을 다녀왔습니다. 딸기를 첫째 딸, 둘째 딸이라고 부르는 상인분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구수한 사투리를 들으니까 정말 정겨운 시장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영장에서 만난 상인분들 중에 유독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다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보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금, 토, 일요일에는 또 야시장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잃어버린 봄철 입맛을 돋우는 색다른 요리를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꽃으로 만든 음식들인데요. 눈으로 한 번, 또 맛으로 또 한 번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식용꽃들의 세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을 찾아다니는 남자 박창규. 봄이 찾아온 들녘에서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창규의 황금젓가락이 지금 공개합니다. 산을 넘어가 보자. 봄 소식이 들려오는 공주시 사국면. 오늘 제 발걸음이 유난히 힘찬 게 보이시나요? 들어서그라 황금 신고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제철 재료로 신선하고 색다른 요리를 만들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명받고 충남 공주시 사국면에 도착했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그대 곁으로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 꽃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언뜻 봐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비닐하우스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향기롭고 싱그러운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네요. 말 그대로 시크릿 가든입니다. 쉿, 쉿. 아, 이 향기부터가 다르고요. 향긋한 이 꽃 내음이 싹 콧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아, 자, 앞에 꽃 있네요. 꽃. 꽃이다. 이 농장에선 10여 가지의 식용꽃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느끼는 오감 만족 식용꽃을 만나볼까요? 농장 한켠에서 식용꽃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식용꽃 전도사 안승환 씨.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야. 예. 저 방송국에서 왔죠. 황금젓가락 들고 와서 황금젓가락. 근데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대체 어떤 게 식용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앞에 꽃이 있는데. 아, 얘도 식용꽃이에요? 예, 얘는 굉장히 유명한 식용꽃이에요. 이게 로즈마리라고 하는데 네. 그 별명이 수험생의 허브라 그래. 그래서 수험생들 책상에다 놔주면은 그 암기가 잘 습득이 되고 네. 그러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얘는. 선생님, 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벌써 증상이 나타났네.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하나만. 예. 꾀백일까요? 진짜일까요? 기억력에 탁월한 로즈마리를 긴급 처방했습니다. 식용꽃을 찾아왔구나.
데이지부터 미니 장미, 펜지까지 10여 가지의 식용꽃에는 좋은 향과 영양분이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은 식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어 식욕을 더해줄 뿐 아니라 맛과 영양을 더해주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꽃은 번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꽃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봄철 나른한 우리 신체에 활력을 넣어주고 춘곤증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100대 스타팜에 선정됐던 이 농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용꽃을 재배했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 같은 것들을 자꾸 선호하고 막 그래가지고 채소로서는 색깔을 맞춘다는 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뭐 식용화 같은 게 어떨까 말은 하는데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시작했죠. 그 덕분에 지금도 여러 단체와 대학에서 견학과 실습을 위해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으로 무엇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만큼 뭐 다양한 시도들 또 여러 요리의 접목도 시켜보셨겠어요. 우선 쉽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김밥도 해봤고 그다음에 까나페도 했었고 샌드위치도 만들었었고 롤케이크, 그다음에 케이크, 꽃 케이크, 또 초밥, 여러 가지를 그냥 원래 농사꾼인데 요리까지 이렇게 하는. 근데 참 이상하게 됐어요 일이. 자, 오늘도 그러면 이 황금 젓가락에 어울릴 만한 꽃으로 이용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나한테 요리 시키려고? 요리는 나한테 시키지 말고. 네? 알아서 셰프를 부르든지 아니면 요리사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네. 직접 안 되고요 요리는? 날 힘들게 만들지 말라니까 참. 그럼 요리는 누가 해주시지? 알아서. 잠시만요. 이 발자국 소리.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이분. 한식부터 양식까지 모든 요리를 맡겨만다오 김종복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정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오늘도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꽃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또 색다른 요리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네. 쭉 걸어오시는데 후광이 야,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식용꽃을 이용한 어떤 요리들이 가능할까요? 뭐 고민할 거 없고요. 지금 3월에서 5월이 제철인 그 서해 바다에 나는 쭈꾸미하고 꽃들과의 만남을 한번 해서 조화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만 들었는데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꽃들이 어떻게 또 변신을 하는지, 어떤 색다른 꽃 요리로 탄생을 하는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다른 재료와 어울릴 수 있게 색과 맛을 고려 식용꽃을 한 바구니 채취하고요. 농장 한편에 마련된 주방에서 오감 만족 식용꽃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즘 제철 맞은 주꾸미를 채소 스톡에 데쳐 준비하는데요. 꽃과 해산물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접시에 한입 크기로 잘라 플레이팅을 하고 봄나물 소스를 곁들여줍니다. 아무래도 그 음식이라는 게 절기 음식이거든요. 지금 철에 나는 게 꽃이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는 쭈꾸미가 잡히고 이러니까 한번 육지와 해산물 한번 조화를 이뤄봤습니다. 이번엔 플라워 샤오마이, 일명 꽃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얼린 두부와 표고버섯, 불린 당면을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버섯과 두부를 약불에서 볶는데요.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한 뒤 참기름까지 넣어줍니다. 적당하게 볶은 재료를 만두피에 넣고 다진 당면과 식용꽃, 포트베리골드를 넣어 만두를 만드는 거죠. 한입 크기로 만든 플라워 샤오마이를 20분 동안 쪄내는데요. 만두와 냉면을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사실! 사과 농축액으로 만든 육수를 곁들여 플라워 샤오마이 완성! 마지막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나물 쑥으로 쑥 버무리를 만들어 봅니다. 향기로운 쑥에 빛깔 고운 포트베리 골드 꽃잎을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찹쌀가루를 설설 뿌려서 쪄내면 완성!
꽃과 나비 너울 춤을 추고 오늘은 황금젓가락도 춤을 추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네. 야, 이 상차림 자체가 그냥 봄입니다. 음식 속으로 꽃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펜지와 주꾸미의 만남. 포토메리골드의 그 플라우 샤오마이. 포토메리골드의 쑥 버무리기. 그렇게 오늘 꽃들이 음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음식 자체가 네.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서 먼저 눈으로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주꾸미. 주꾸미. 쑥 버무리. 맛있어. 꽃. 맛있어. 눈으로 충분히 먹었으니까요. 눈으로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이 황금젓가락의 맛을 보겠습니다. 야! 먼저 에피타이저. 펜지와 주꾸미가 만난 봄의 향연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사랑스럽죠. 한 딸기의 꽃으로 피어난 샤오마이는 시원한 냉면과 함께 먹음직스러운 메인 메뉴로 완성됐습니다. 향긋하면서도 고소한 쑥 버무리는 노란 꽃잎 덕분에 더 근사해졌죠. 눈으로 먹고 향기로 먹고 다시 맛으로 먹는 오감 만족 꽃 요리. 꽃이 가지는 향기와 맛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요. 어머, 이런 하나씩 맛보다 보니 어느새 접시가 깨끗해졌네요. 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커다란 면역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향기로움, 싱그러움까지 같이 먹으니까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올 봄에 아름다운 꽃으로 집안 분위기도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식탁 위에도 맛있고 건강한 꽃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황금젓가락이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제 꽃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집 밥상 위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활기차고 색다른 봄이 됩니다. 네, 요즘 봄을 맞아서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복을 부르는 인테리어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구 배치나 간단한 소품만으로도 가능한 풍수지리를 통해 본 인테리어 방법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대박! 그런데 왜 이렇게 쉬어도 우울하고 피곤하냐? 뭐 방법이 없을까? 그래! 예부터 전해 내려온 풍수지리설. 요즘 현대인들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금자리에도 이 풍수지리설을 접목하는데요. 가구 위치만 바꿔도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풍수 인테리어, 지금 확인하시죠. 요즘 이렇게 저처럼 이 풍수 인테리어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 의뢰자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집안을 좀 둘러봤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안락하고 예쁜 집이죠. 그러나 이분에게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조금 깊이 못 자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선해 볼까 싶어서 네, 어떤 나무를 놓으면 좋고 이제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좀 알고 싶고요. 어떤 그림을 사서 달면 좋은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 김두열 선생님입니다. 오시자마자 매의 눈으로 집안 곳곳을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솔루션은 안방 침실, 수면의 질과 직결되는 공간이죠.
들어가면서는 벌써 사람이 들어가면서는 침대하고 마주보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잠자는 걸 깨우는 정도 되거든요. 네. 침대 배치가 근본적으로 잘 못 되게 잠을 못 자는 수면이 안 옵니다, 사실은. 아, 여기 입구랑 너무 이렇게 바로 보이면. 침대는 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벽에서 30에서 40cm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필연 소리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체 죽은 사람의 머리를 북쪽으로 두기 때문에 산 사람은 두지 말라 이런. 중국에 가면 하남성이라고 했는데 그 뒤산이 북망산이라. 거기는 공동묘지라 공동묘지. 네. 그러면 그 뒤산이 공동묘지니까 죽으면 북쪽에 있다고 북망사이라. 예. 그럼 북쪽에 죽으면 북쪽에 묻으니까. 예. 그럼 북쪽으로 머리 두지 마라. 그렇게 나온 말이야. 배치를 해가지고 머리를 북쪽에 두든 남쪽에 두든 간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 편리상 하면 된다.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녀 방으로 가봤는데요. 더 좋은 가구 배치가 있을까요? 쭉 말해서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유파가 뜨기 때문에 예. 조금 이렇게 옮겨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1m 정도 옮겨줘야 돼. 그런 유해파를 조금 피해야 되거든요. 그 다소 이 방 큰 방보다 이 방이 조금 다소 유해파가 많이 뜬다. 저 방은 작게 뜨지만 이거는 많이 뜨기 때문에 파장을 많이 받는다. 유해파가 한쪽 방향으로 향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수맥봉을 했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이 침대 방향은 좋지만 벽에서 조금 더 띄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침대를 조금 이쪽으로 옮겨라. 한 1m 정도 당겨야만이 이쪽에 주무시는 사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다음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 많은 분들이 특히 이 현관 인테리어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들어오면서는 현관에 보면은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 산수화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분이라도 하나도 없거든요. 화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현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현관에 비치한 식물은 생기와 양기를 북돋아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울은 사람의 키가 잘리지 않는 것을 측면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실로 가봅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 집의 중앙이 지금 이쪽이에요? 여기다 이게. 예. 여기다. 그러면 테레비가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는 말고 가족 사진을 부착을 해가지고 화분을 놓는다. 우리 가족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역할. 가족 사진과 화분을 같이 네. 이렇게 가족 사진 밑에 화분을. 예. 그럼 집안이 좀 화목해지나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꽃이라든지 화분이 꽃이 피면은 가족도 같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가족도 영향을 활짝 핀다,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예.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거실에 화분을 좀 더 넣는 게 좋겠습니까? 거실에는 3평에 1개 정도 화분이 기준을 치려면 3평에 1개 정도의 화분이 필요하다. 많아도 안 좋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도 이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다음은 주방으로 향합니다. 일자형으로 된 것보다도 네. 기역자형으로 된 게 좋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게 풍수적으로 보면 물과 불과를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풍수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 이래 돼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마주보기 안 좋다 그럴 때는 처방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처방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걸 처단해야 되는데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도마다 나무로 받는 나무로 여기 쓰고 여기 놓으면은 자 여기만 나가도 서로가 중화가 된다. 물론 나무는 물이 필요하고 물은 나무가 필요하고 또 불은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물과 불은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거리가 1m를 넘지 않을 때는 중간에 나무 도마를 놓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또 고민은 조금 해결을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참고할 만한 풍수 인테리어 팁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가정에 소파를 놓고 나면은 구석진 곳에 네. 키 큰 스탠드 두고 불을 조명을 밝혀주면은 네. 그게 음의 기운을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키 큰 스탠드 두면은 그런 나쁜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네. 좋고 화장실에 흰 그릇에 도자기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두면은 음의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 좋은 에너지 발산되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를 이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황령산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우선 이 부산은 바다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산의 전망이 쫙 보이는 황령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선생님, 전형적인 이 부산은 배산 임수 지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부산은 전체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강을 끼고 수영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산은 전체적인 배산 임수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다 좋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좋은 데가 좀 있고 또 다 좋다고 볼 수 없고 나쁜 데도 있으니까 네. 좋은 데를 고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바다와 강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부산. 그렇다면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가로로 된 도로는 기운이 멈춘다 이 말입니다. 멈추는데 바닷가 쪽에는 해안도로가 전부 다 있다고요. 네. 해안도로가 있는까지는 좋는데 끝까지 가면은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가서 네. 그까지 기운이 멈춘다고 봤을 때 다시 강한 도로가 생기면서 다시 나머지 해안도로를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을 전부 다 멈추게 해줬으니까 앞으로 해안도로는 유지해가지고 전체적인 발전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를 봤을 때 해안가가 앞으로 발전할 거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사실은 요 바다 끝에 가면 멈추는데 이렇게 광안대교로 다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좋은 기운이 나가지 않고 막아준다고 합니다. 짙어낸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과 가까울수록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모든 게 내가 뭘 하고 싶었을 때 넘이 권하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걸 하고 싶을 때는 아무리 권해도 안 해야 됩니다. 본인이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절대 하면은 손해본다 그런 걸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집. 가구 배치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면 복과 건강을 부른다는 풍수 인테리어를 참고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집안의 복을 부르는 다양한 풍수 인테리어 팁들 알아봤습니다. 저는 현관 쪽은 항상 깨끗하게 하면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또 식물을 같이 두면 좋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또 물과 불을 함께 두면 좋지 않다라는 점까지 알게 됐습니다. 겨울 옷가지들 정리하시면서요.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 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은요. 요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인삼 재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쉽게 상추 키우듯이 기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삼 재배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인삼, 재배가 어려운 귀한 약재로만 알고 계시나요? 이제 도시에서도 인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키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인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호입니다. 봄이 오니까요 뭔가 좀 나른해지고 축축 처지고 좀 피곤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좋은 것을 먹어야 활력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좋은 것 좀 먹읍시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거 드시고요. 이게 뭐예요? 네. 껌이잖아요. 뭐야 이거? 오, 향은 좋네요. 인삼껌인데 왜 준 거예요? 찬홍 씨 보양식 하시라고. 진짜 너무한다 진짜. 진짜 인삼을 줘요.
진짜 인삼 드시고 싶으세요? 예. 여기 요 도시 안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 예? 아니 도시에서 어떻게 인삼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올해 들은 얘기 중 진짜 어이없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도시 한복판에 인삼이라니요.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인삼아 너 어디 있니? 있긴 한 거니? 그런데 한 아파트 안에 인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여기 인삼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인삼이요? 예예. 어떻게 하셨어요? 오 진짜가? 아니 아파트 안에 인삼이? 아니 진짜 여기 인삼이 있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알고? 혹시 그 제작진이랑 짰죠? 몰래카메라죠? 아니요? 진짜요? 그럼 제가 네. 찾아봐도 돼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빨리 와요. 뭔가 식물은 있긴 한데 저게 과연 인삼일까요? 에이 설마. 아니 이거 보면은 그냥 꽃이 필 것 같은 식물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아야 면장도 해본다는데 솔직히 제 눈에는 다 비슷한 식물로만 보였습니다. 정말 아파트 거실 한복판에 놓인 이 식물들 중 과연 인삼이 있을까요? 아 도무지 뭐가 인삼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저는 그 인삼이 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디가 인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다 본 게 인삼이라고요? 여기 보셨잖아요. 이게 다 인삼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거실 안에 인삼이라니! 이 인삼은 이른바 새싹인삼. 아파트 거실 안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인삼이고요. 이렇게 물속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네요. 오, 이거는 굵지는 않아요. 이야 진짜 인삼이다. 여러분 시인 받습니다. 야 집에서 인삼을 보다니, 야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키운 거예요? 저기 인삼이 2년 된 거예요. 네. 2년 된 건데 지금 저희 집에 들어온 지는 한 달 됐어요. 이 식물 같은 거 집에서 키우면 금방 죽거든요. 네. 근데 이 인삼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까다롭다, 인삼 키우기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까다롭지 않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추 키우듯이 쉽다. 물만 좀 잘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새싹 인삼 키우기 정말 쉽답니다. 1년 내지 2년 된 묘삼을 인삼 재배용 상태에서 심어 적당한 간격으로 물만 잘 주면 되는데요. 단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싹 인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새싹 인삼으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새싹 인삼을 이용한 요리! 과연 어떤 요리일까 궁금했습니다. 먼저 재배한 새싹 인삼을 물로 잘 씻어줍니다. 어란, 엄나무와 온나무, 겨우살이 등 다양한 한방 재료가 있는 걸 보니 아하, 닭백숙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겠는데요. 두둥! 새싹 인삼이 들어간 닭백숙입니다. 백숙이 익는 동안 새싹 인삼을 이용한 샐러드까지 준비했는데요. 새싹 인삼 샐러드와 새싹 인삼 닭백숙, 이거야말로 신받다! 자 먼저 샐러드부터 먹을까요? 딸기? 딸기입니다. 와, 자, 네. 야 정말 이렇게 또 귀한 인삼을 바로 집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납니다. 이 인삼이 약간 쌉싸름하면서 쓰잖아요. 네. 샐러드로 먹으니까 진짜 달입니다. 달어. 괜찮아요? 네, 달콤하면서 인삼이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처럼 아삭아삭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약간 이제 쓴맛 때문에 조금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과일을 이용한 이렇게 샐러드 하루에 뭐 최소한 한 2뿌리 정도? 2뿌리? 네. 그럼 이제 백숙을 먹어볼까요? 네.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 닭백숙! 집에서 키운 새싹 인삼까지 더해지니 맛도 맛이지만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 역시 그
인삼은 배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이 새싹 인삼이 들어가니까 상큼하네요. 새싹 맛 나요. 네. 새싹 인삼의 특징은 줄기와 잎 모두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 잎과 줄기의 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건강까지 잡으니 일석이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인삼이 밭에서만 자란다는 건 이제 편견! 몸에 좋고 또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새싹 인삼을 도시에서도 키울 수 있답니다. 특히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 매일 부담 없이 인삼을 섭취할 수 있네요. 저는 이제 딸만 둘이에요. 근데 둘째가 고3인데 제가 아침마다 이 새싹 인삼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향상에 이 새싹 인삼이 좋기 때문에 수험생을 둔 엄마들 새싹 인삼을 많이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미 소장은 새싹 인삼을 보급하기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새싹 인삼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곳에서 새싹 인삼 재배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새싹 인삼 키우기 어렵지 않다고 해서 저도 배워봤습니다. 정말 쉽더라고요. 삼이 방그늘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방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에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약초 중에 하나잖아요, 삼이. 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주부다 보니까 아빠 건강이나 이제 자녀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주부다 보니까 새싹 인삼의 가능성을 확인하러 갔는데요. 아이고 바쁘시죠?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이렇게 인삼을 키운다고 해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예, 가능하죠.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인삼입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묘삼을 가지고요. 짧게 새싹삼을 키우거나 아니면 상토에서 재배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수경 재배로도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으로만 알려진 인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일찍부터 새싹인삼 재배법을 개발 보급 중인데요. 새싹인삼은 묘삼을 심어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생산할 수 있고 뿌리, 잎, 줄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도 자리매김 중이라네요. 인증을 받은 묘를 가지고요. 여기 아무래도 4년근, 6년근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잎에서 토탈 사포닌 함량은 상당히 많아서 같이 먹었을 때는 좀 사포닌 함량이나 이런 거는 그람당 미리그램 함량으로 보시면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채소처럼 인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삼을 우리 집 안방에서 직접 재배해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인삼을 키우면서 먹을 수 있다니 나중에는 그 콩나물 2,000원씩 주세요 이런 것처럼 인삼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미래의 농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삼 많이 드시고 건강한 삶! 인삼! 몸에 좋은 거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이 좋은 인삼을 도시에서 재배해 손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다양한 음식 재료로 활용도 가능한 새싹 인삼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면서 동네 사진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기 독특한 아이디어를 승부수로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 일상에서 담기 어려운 흔하지 않은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다고 합니다. 색다른 추억을 선물하는 이색 사진관 만나보시죠. 한 장의 추억을 가지기 위해 꼭 들러야만 했던 사진관. 하지만 요즘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의 발달로 사진관으로의 발길은 뜸하기만 한데 관리 잘 없죠. 요새 다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여권 사진이나 증명사진 찍으러 간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진관들은 조금 다르다. 색다른 컨셉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는 이색 사진관들. 그 특별한 추억 담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첫 번째 이색 사진관을 찾아온 곳은 대구의 근대 골목. 그런데 여기 사진관 맞죠? 한복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곳은 생활 한복을 입고 근대 골목을 여행하는 이색 사진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시절 입었다는 생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건 물론
입고 독특한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는 이곳. 대구 근대골목에서 생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저고리와 주름치마뿐만 아니라 원피스형의 레이스 무늬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 고르는 재미에 푹 빠진 손님들. 대표님의 추천도 놓치지 말자. 근대골목 투어를 왔다가 생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왔어요. 꽃무늬나 이런 거 살면서 언제 입어보겠어요, 그쵸? 그리고 한복도 너무 예쁘네요. 아,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어요. 이 다리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근대 여성으로 짜잔 예쁘게 변신 성공. 약간의 화장으로 생기 올려주면 와우, 오늘 사진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지난해 저희 시아버님 칠순에서요 1년 만에 다시 입는 것 같아요. 편하고 화사하고요. 그리고 또 쌤 너무 제가 예뻐 보여서 좋네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조명을 끄고 소품을 체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진관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자연광 촬영이다. 저희는 특별한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하여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정 또한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준다는데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분위기 있는 사진이 뚝딱!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이색 추억 한 장!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좋은 시간이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한복도 입고 예쁜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아온 이색 사진관. 이곳엔 또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 궁금한데 혹시 어떤 촬영하러 오셨어요? 오늘 절 찍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사진관은 우리가 접수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색 사진관. 눈에만 담아두기엔 아까운 반려동물들의 활발하고 귀여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인기라고 하는데. 앉아. 그래서 앉아. 원래 사진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강아지를 찍어주다 보니까 다른 반려동물도 이쁘게 찍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물이기 전 또 다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려동물.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진관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좀 들어가기도 꺼려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문가가 예쁘게 사진 찍어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가족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찍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의 사진을 찍기 위해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끝없는 인내심은 물론 촬영에 집중시키기 위한 맛있는 간식까지 필수 항목. 아무래도 사람 찍는 거랑은 다르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뭐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긴 하죠. 오, 이제 자세 좀 나온다. 그런데 계속해서 애견 얼굴에 집중하는 사진사. 증명사진 촬영 중이기 때문. 사람들도 증명사진을 찍듯이 반려동물들도 정면으로 찍은 증명사진을 찍어 보니까 독특하기도 하고 이색적이어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촬영이 아닐 수 없다. 사진 나왔습니다. 신나게 촬영 후 받아본 오늘의 사진. 와우, 너무너무 귀엽다. 네, 사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달짜가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 7번째 생일, 쫑이 생일 맞이해서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내년에 8살 때 생일 돼서도 꼭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진관. 이곳에선 웨딩 촬영이 한창. 예비 신랑 신부의 다정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는 중. 두 분 오늘 결혼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커플인데요. 이 사진관이 웨딩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소품 하나하나 신경 쓴 복고풍 웨딩 촬영장.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 중년 부부들의 옛 추억을 되살리는 장소로도 제격이다. 기존 스튜디오 촬영들은 너무 똑같아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제공하고자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멋진 세트에서 촬영 후 고객 맞춤 보정 작업에 돌입. 몇백 장의 사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뽑아 수정까지 완벽하게 도와준다. 표정이 제일 밝고 예쁘게 나온 거예요. 무조건 밝은 사진이 사실 예쁜 건 있거든요. 컨셉을 아예 진지한 걸로 잡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일반적인 사진은 무조건 밝은 거. 인화된 사진을 어딘가에 넣어주는 직원. 결혼식 컨셉에 맞게 간이 서약서도 만들어주는 이 센스. 이색 촬영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진 너무 잘 찍어서 좋았고요. 다른 데는 원본을 안 주는데 여기는 원본까지 줘서 너무 좋았어요.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이곳. 복고 웨딩에 그치지 않고 2층의 공간에 또 다른 컨셉의 세트장을 만드는 중이다. 기존에 있는 세트장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컨셉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사진관에 오셔서 좋은 추억 남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화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들만의 철학으로 만들어낸 이색적인 사진관. 흘려보내기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이곳에서 더욱 특별하게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생활한복을 입고 찍는 스냅 사진부터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진관까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이고요. 이제 나들이 객들도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0, 30대 젊은 층이 고객이었다면요. 지금은 중년층이나 또 손녀와 함께 오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진만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또 없잖아요. 올봄에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 사진 많이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 전해드려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늦깎이 예술가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8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8순의 작가 문정호 씨를 지금 만나보시죠. 올해 나이 81세, 문정호 작가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쏟아내는 늦깎이 작가의 행복한 예술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멈추는 곳, 제주시 천수로에 자리한 자그마한 갤러리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좀 보러 왔는데 혹시 이 작품 작가님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기는 여기 갤러리 관장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작가 선생님 계시거든요. 아, 저분이 작가님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순의 나이에 두 번째 전시를 마련한 문정호 작가. 화려한 듯 하면서도 연륜이 느껴지는 작품 세계가 펼쳐졌는데요. 화폭을 가득 채운 꽃과 나무, 동물들은 현실이 아닌 작가의 상상 속 자연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 직접 보니까요, 굉장히 독특해요. 뭐 꽃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산에 가서 좀 운동도 하고 이 꽃을 이 꽃 보고 저거 보고 요거 보고 아 이거 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 하나하나 한 게 머리박에 우러나가지고 강렬하고 과감한 색채는 젊음의 에너지마저 느껴지는데요. 모든 작업은 캔버스가 아닌 나무판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버려진 나무를 이용한 목각 작품들도 선보였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작품들은 앞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른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조각을 하셨어요. 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에요? 공원에 가면은 거기 그 차서 납은 좀 썩다 싶은 것을 해서 주사다가 하나하나 이제 아 요거는 뭐를 만들면 좋겠다. 아 요거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버려진 나무를 보면 어떻게 만들까 마음부터 설렌다는 문정호 작가. 그렇게 만든 목각 작품들은 2015년 생애 첫 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번 두 번째 전시를 준비하면서 큰 수술도 받았지만 예술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때 담당이라고 뭐 해서 수술해야 되겠다고
저 애명도 봤지만은 이만한 뭉치가 떼냈어요. 그거 하고 나시니까 또 결비성 암이 또 나타나가지고 설덕병원에 가서 또 수술하게 됐는데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원색의 강렬한 색채를 입힌 익살스러운 표정과 생김새, 마음속 꽃과 동물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닮은 듯도 한데요. 순수하고 꾸밈 없는 동심과 닮은 팔순 작가의 예술 열정은 그림을 보는 관객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뭔가 봄이랑 되게 봄이라서 그런지 더 생생한 것 같아요. 봄이랑 그림이랑. 뭔가 그림 하나하나가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이 잘 그린 것 같아요. 작품을 위해 나무를 구입하는 목재소. 캔버스가 아닌 나무의 작업을 하다 보니 나무 작업에도 신중해야 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좋은 나무라 여겨왔던 오동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오동나무인데 오동나무는 뭐냐면 이게 그 색깔이 좀 변이 하지도 안 하고 그대로 보면서 오동나무가 좋다는 게 그 뭔데 또 가격이 워낙 또 비싸요. 엄청나게. 평생 직장 생활을 했을 뿐 전문적인 미술 교육은 받은 적도 없다는 작가의 작업실은 다름 아닌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작가님 작업실이 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진짜네.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작품들이 가득이네요, 진짜. 나무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회화부터 목조각까지 거실은 온통 작품으로 가득한데요. 한켠 오동나무 궤도 젊었을 때 직접 만들었다니 손재주가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집에서 작업하시면 아무래도 막 이렇게 집이 좀 어지러워지잖아요. 괜찮으세요? 벌겨놓으면 또 습재놓으면 또 내가 못 견디지. 막 물거면 모양 막 해놓으면 어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루방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야 되지만 신기. 하루 일과 대부분을 나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보낸다는 문정호 할아버지. 뒤늦게 깨어난 예술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세상 무엇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강렬합니다. 기분이 좋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 몸이 아주 상쾌하고 하고 좀 이 꽃을 보면은 상당히 뭐가 이 몸쪽으로 우러난 덕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건 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니면은 사람 사는 그 목적이 안 됩니다. 이게 그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 널리 좀 사람도 알리고 꽃을 이게 어떻다는 그 뭐를 다 알리고 그렇게 있는데. 2번의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3번의 수술을 받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이 걱정되지만 나무를 만지며 행복한 할아버지가 더 보기 좋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열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아프니까 이런 그림이라도 하니까 그거 병이 그 아픈 게 잊어버리고 이거 뭐 해가지고 끝끝이 내가 좀 사는 데까지 이제 나이도 뭐 들고니까 사는 데까지 이제 이걸 계속 좀 만지고 뭐 해서 되겠다 해서 이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 앞으로도 이거 뭐 모자에서 하면 계속 해야죠. 뭐 이렇게. 버려진 나무를 깎아 색을 칠하며 생명을 입히는 작업으로 시작된 예술. 그래서 작품전의 제목은 생을 얻은 나무. 생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나무들과 함께 문정호 작가의 예술도 화려하게 꽃피길 기대합니다.
네, 전문적인 교육 없이 그저 취미로 실력을 쌓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전이 나무 조각품 위주였다면 이번 전시는 나무 위에 그림을 그리는 회화 쪽에 중점을 더 주셨다고 합니다. 작은 점들로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그의 작품이 묘하면서도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꺼지지 않는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 앞으로도 지켜보고 또 응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